넘버스 UI가 맥 아이패드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넘버스 UI가 맥과 아이패드 차이가 굉장히 컸어요. 예전에는. 이 얘기 잠깐 하고.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애플이 한번 크게 한번 단행을 했어요. 제가 이때 출판사를 하고 있어서 아는데요. 그때 제가 출판사로 용감하게도 페이지스를 가지고 출판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2012년? 막 그때 당시에 페이지스는 지금보다는 기능이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기능이 많았어요. 워드, MS 워드만큼은 아니었지만, 인디자인에 비해서는 크게 떨어지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기능이 많았다고요? 근데 언제 한번 맥용 그 아이워크 앱들,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가 크게 다운그레이드 된 적이 있어요. 기능이 명백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거 무슨 일이지? 싶은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맥용 UI와 아이패드용 UI를 좀 통일을 시키고 웹, 아이클라우드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스, 넘버스, 키노트까지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기능을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는 완전히 달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카탈리스트가 이야기하는 정도 수준으로 어쩔 수 없는 차이들은 있지만 굉장히 유사한 경험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희생을 한번 했다.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는데 말씀드리면 파이널 컷이 그렇죠. 파이널 컷이 방송국에서 야 이거 못 써먹는다. 파이널 컷 10 나왔을 때 못 써먹는다 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에 있던 방송국용 프로용 기능들을 다 다운그레이드를 시켜버리고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이나 영화 현장에서 어도비 프리미어 같은 그런 앱들을 압도하고 있었거든요. 파이널 컷이. 그러다가 파이널 컷 10이 나오면서 바보가 됐어요. 근데 애플은 이때 어떤 일을 했냐면 아이무비와의 연속성을 만들었어요. 어떤 초보 사용자가 아이무비를 써서 막 하다가 여기서 기능이 좀 부족한데 좀 더 전문적인 걸 해볼까? 라면서 파이널 컷을 딱 다운로드 받아서 쓰면 너무 편해. 하던 거 그대로야 라고 느낄 수 있게끔 아이무비와 파이널 컷의 UI의 통일성을 만들기 위해서 프로 시장을 버린 거죠. 사실상. 근데 그건 또 애플의 이제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그보다 더 위쪽에서 뭔가 다 계획이 있겠죠. 그렇죠. 로직이랑 게러지 밴드랑 연동되는 것처럼. 그렇죠. 그때 애플이 이제 전부 그런 식의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패드용 UI와 맥용 UI가 그때쯤 2013, 4, 5, 6년 그때쯤에 여러 해에 걸쳐서 굉장히 유사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답트 맥OS 앱 스트럭처와 내비게이션 컨벤션, 그러니까 맥에만 있는 내비게이션 컨벤션이 있으니 그걸 따르라는 거죠. 이게 위쪽에 있었던 건가? 네, 그죠. 1번 우리 아까 봤었던 전 페이지에서 봤었던 1번 내비게이션에 대한 겁니다. 1번 내비게이션에 대한 게 지금 여기로 연결되는 거죠. 맥OS에 있는 스트럭처, 어떤 스트럭처가 있는지 보면 잘 디자인된 앱 내비게이션은 데이터의 구조를 잘 반영한다. 그래서 앱의 메인 목적을 잘 그렇게 반영을 한다는 거죠. 각각의 플랫폼이 앱 컨벤션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잘 만들으라는 거죠. 그래서 잔소리예요. iOS 거를 맥에 따라 새로 만들어라. 네, 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플랫 내비게이션. 여기서 플랫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마도 탭바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탭바. 그래서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iOS에서 피어 그룹들. 그죠. 약간 이제 동등한 그룹들의 카테고리를 정하는 게 iOS에서 아이패드에서 이제 플랫 내비게이션 탭바라면 예를 들어서 뮤직이라든지 앱스토어 앱들 이 플랫 내비게이션을 써서 라이브러리라든지 뭐 저런 것들을 나누잖아요. 하이라키칼 내비게이션은 트리 구조의 정보, 그렇죠. 하이라키칼 내비게이션. 그래서 트리 구조의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전형적으로 아이패드 앱들은 UI 키 컨트롤에서 다음과 같은 내비게이션을 쓴다는 거죠. 요런 내비게이션. 탭바라든지 페이지 컨트롤이라든지 스플릿 뷰 같은 걸 쓴다. 이건 아이패드적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는 좀 맥적인 걸 얘기합니다. 아이패드 앱에서 탭바를 쓴다면 세그먼티드 컨트롤로 바꾸거나 사이드바 백그라운드 스타일로 바꿔라. 어떤 게 세그먼티드 컨트롤이 뭐냐면 요런 거예요. 이거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선택이 안 되는 라디오 버튼처럼 그렇게 동작하는 게 세그먼티드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티드 컨트롤이 굉장히 비슷한 인터랙션을 제공해 준대요. 그리고 사이드바 디스플레이가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리스트 오브 탑 레벨 아이템들을 요런 거 여기에 나오는 맥용 앱에도 보면 왼쪽에 저런 게 있잖아요. 사이드바 디스플레이.
엑스코드 여러분들이 쓰는 엑스코드에도 있죠.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써서 아이패드에 있는 탭바를 어느 쪽으로 변환할 건지 그걸 결정을 하라는데 저 위쪽에 세그먼티드 컨트롤을 다는 게 좀 더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어댑션이래요. 좀 더 1대1로 대응되는 거고 이쪽은 이게 보면 뭔가 카테고리가 많이 나눠져 있는 그런 앱의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변환을 하랍니다. 그리고 이제 스플릿 뷰를 쓴다면 그렇죠. 아이패드에서 스플릿 뷰를 쓴다면 맥은 자동으로 스플릿 뷰, 맥 버전의 스플릿 뷰를 쓸 거다. 좋네요. 고맙네요. 이러면 우리가 별로 뭐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만들고 있는 그 하이라키가 두 레벨 이상이라면 중간 레벨이 그러니까 마스터 뷰와 디테일 뷰 사이에 중간 레벨이 있다면 그렇죠. 미들 레벨이 있다면 맥 스타일의 윈도우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서 안에서 내비게이션 한번 되고 나서 디테일이 나오는 그런 방식의 앱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이패드 앱 중에서 그런 경우에는 맥 스타일의 윈도우에서 바로 보이진 않을 거고 그걸 아이패드에서는 명백하잖아요. 여기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제일 왼쪽에 카테고리 있고 카테고리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소록이라고 하면 친척 누르면 친척의 리스트가 쫙 나오고 그 친척 중에서 이름을 눌렀을 때 그 친척의 정보가 나온다 라고 하면 이 친척의 리스트가 미들 레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미들 레벨이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아마 내비게이션을 좀 신경 써야 될 거야. 그래서 백 버튼을 만들어서 맥에서 우리가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거에는 저 이제 미들 레벨은 들어가지 않을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페이지 컨트롤을 쓴다면 내 iOS 앱에서 아이패드 앱에서 페이지 컨트롤을 쓴다면 lateral navigation이란 말이 나옵니다. 측면이에요. 측면. 횡 내비게이션. 페이지를 보기 위한 어떤 이제 스페시픽한 컨트롤 하면서 측면이 나올 거고 아이패드 앱에서 멀티플 윈도우를 제공한다면 이미 지금 아이패드가 iOS 13부터 멀티플 윈도우 메뉴를 동시에 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맥OS 버전에서도 그대로 될 거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탭이 나온다네요. 파인더에는 탭처럼. 네, 우리 보통 아까 보신 것처럼 그 사파리에만 봐도 탭이 있잖아요. 저렇게 탭 내비게이션이 나온다는 거죠. 아이패드에 있는 멀티 윈도우는. 그리고 맥OS 인터랙션. 맥OS의 유저 인터랙션과 다른 점은 셀렉션이 퍼시스트하다. 셀렉션 퍼시스턴스. 선택이 유지가 되는 거죠. 요건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이건 키보드 입력과 관련된 거예요. 맥OS 유저는 넥스트와 프리비어스 버튼을 아이패드 또는 트랙패드 제스처 좌우 이제 하는 걸로 하잖아요. 맥에서는 요런 식의 버튼이 명백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맥에서는 삭제 키가 있어요. 델레트 키. 그게 굉장히 강력하죠. 근데 이걸 아이패드 UI에서는 화면에 델레트 UI를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삭제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맥에서는 삭제 버튼을 그냥 보통 이제 델레트 키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툴 다운 투 리프레시. 요건 우리 사파리에서도 이렇게 쭉 하다가 요렇게 했을 때 리프레시 되는 거. 이게 왜 다 옛날 게 나와 버렸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검색 결과에 있어서 요렇게 하면 검색이 새로 되는 거. 네, 그런 것들이 풀다운 투 리프레시입니다. 사파리 A가 왜 두 개가 나왔지? 아, 이게 또 iOS 13에서 윈도우, 멀티 윈도우 기능으로 볼 수 있는가 보네요. 사파리가 이렇게 두 번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네, 이렇게 방송 중에 이런 기능이 처음 나한테 보여지면 굉장히 이거 뭐지? 하면서 당황스럽죠. 그리고 맥 유저들은 어떤 키를 이용해서 리프레시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니면 메뉴 커맨드로 체크 앤 뉴 컨텐츠 같은 그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 인터랙션에 있어서 이제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용자들이 직접 뭔가 설정할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키보드 인풋에서는 persistent selection 위에서 그래서 persistent selection이라는 게 요거 시퀀스 오브 키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했네요. 시퀀스 오브 키. 예를 들어서 우리 시퀀스 오브 키 프레스라고 하면 맥에서 커맨드 S를 누르면 저장, 커맨드 N을 누르면 new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키보드를 순차적으로 눌러서 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이 있다는 거죠. 어떤 키보드 화살표를 가지고 막 움직여 놓고 델레트 막 그런 게 가능한데 아이패드에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응하는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게 서포트 맥OS 유저 인터랙션에 들어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아이패드에서 여기에서 보면 요거 좀 중요해요. 이런 것들은 아마 개발자들은 이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나 기획자들도 이런 게 있다는 걸 알면 좋죠. UI 키 커맨드라는 게 있습니다. 아이패드 앱이에요. 앞에 UI가 붙으면 UI 뭐 저렇게 붙은 것들은 전부 다 iOS용이죠. 그래서 UI 키 커맨드라는 게 아이패드에 있는데 그게 키 시퀀스를 정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숏컷 같은 거 있죠. 커맨드 1, 커맨드 2 같은 거. 아까 제가 이제 페이지스에서 커맨드 W 눌렀을 때 바로 창이 닫히더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아이패드 앱에서 UI 키 커맨드를 이용한 거죠. 그리고 UI에 델레트 버튼이 있다면 그걸 macOS 버전에서는 그냥 없애고 델레트 키로 하거나 아니면 메뉴에 있는 에딧 메뉴에 델레트로 하거나 굳이 그게 UI에 있을 필요 없다. 근데 뭐 UI에 남겨놓는다고 해서 리젝되는 건 아니에요. 괜히 그 자리를 비워놓느니 그대로 남겨놓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앱이 macOS에서 돌아갈 때 많은 제스처들이 자동으로 변환이 돼요. 컨버트 오토매티컬리, 오토매티컬리 좋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게 어떻게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들 한번 아이패드에서 탭이 레프트 클릭, 라이트 클릭 뭐 그렇게 된다. 그리고 트랙패드에서는 약간 마우스 인터랙션에서는 이런 역할을 하고 트랙패드 제스처로는 이런 걸로 간다. 라는 거. 그리고 제가 사실 요거는 클릭 앤 홀드 같은 거는 맥에서 잘 못 봤어요. 오래 누르고 있으면 뭐 되는 게 있었나요? 맥 마우스로? 그런 거 잘 못 봤거든요, 저는. 뭐 근데 있대요.